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뜻하지 않게 지금 새벽 2시 반에 또 자료를 올리게 되네. 요즘 일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아주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사실은 업로드를 좀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항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생각 때문에 꼭 자료를 올리곤 하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씩 둘러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12시 정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2시 반이 다 되거든요. 요즘 시장이 조금 너무 혼조하기 때문에 종목 도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내일도 차분하게 좀 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글로벌 지수 내일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다들 불안하죠. 내일 공략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덤지팜하고 코어라인 소프트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죠. 내일 하나금융 20% 스펙이 우덤지팜으로 다시 이제 상장 예정이 되죠. 9월 19일 상장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법인 회사죠. 별다른 건 없고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도 코어라인 소프트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코어라인 소프트 손을 안 대신 분도 손을 댔는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시가를 이렇게 기준가를 높일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탐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가가 높으면 우덤지팜도 내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굳이 미리 매수 넣고 그러지는 마세요. 흐름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덤지팜과 코어라인 소프트는 지금 시간에 7.1% 올라 있는데 37,500원 이 정도서 이제 출발한다. 예를 들면 이 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려온 폭이 너무 크죠. 내려온 폭이 너무 커서 단가도 그렇고 말이죠. 단가도 오늘 46,000원 있죠. 단가도 그러니까 좀 코어라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한번 봐주시고 반드시 유동매매로 대응을 해줘야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덤지팜이 내일 또 미친듯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 상황은 틀려있죠. 금액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내일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조심스럽게 두 종목은 봐주세요. 신규주들은 요 근래 신규주들은 이 세 종목을 묶어서 봅시다. 오늘 큐리옥스는 어제 나갔던 오늘 승부주였지 않습니까? 오늘 22%까지 올라갔군요. 시간에 20%대로 종가상 20%대로 맞췄는데 일단 한번 쉽게 세워줬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없는 분들은 내일 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시가 나게 좀 한 번 더 봐주시고 한 번 더 쉽게 세워주면 이제 전고점을 뚫는다는 소리거든요. 이제는 봐줘야 되겠죠. 보유하신 분이야 고를 불러야 되겠죠. 율촌 한번 봅시다. 덩달아서 같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시간에 6%를 얘는 올려놓았어요. 근데 얘도 조심스러운 게 끼는 많고 상당히 파괴력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6,000원 6.8% 지에 있는 상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다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좀 빡빡할 것이다. 그래서 기준가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치고 6,000원 인정해 준다 치고 여기에서 진입가 청산을 진행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파로스 아이는 그래도 상당히 끼가 있는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큐리옥스도 저렇게 힘을 쓰는데 나도 한번 봐주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시간 2.5%
2.5%니까 하방에서 도지가 한 개 나와 있는데 양봉으로 돌았으면 도지의 색깔은 바뀐다. 즉 성격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일 한번 보죠. 파로스도 의외로 기세가 좀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시가가 낮을 테니까 가볍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파랗게 변하면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다음은 SKD&D와 HLB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요즘은 인적 분할, 회사 분할 뭐 이런 것으로 STX 그린로지스도 관심을 좀 받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오늘 SKD&D도 뭐 인적 분할 결정에 12% 넘게 등장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시장에 받아주는 현상이에요. 시간이 5%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런 재료는 크게 가지는 못해도 잠깐 단기 투자로 단타로는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높은 게 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종목과 생명과학을 같이 하실 분들은 좀 두 개를 놔두시고 같이 짝짓기 매매로 하시는 좋은데 HLB 생명과학은 역시 물적 분할 결정을 했죠. 시간의 1%입니다. 시간의 1%인데 둘 다 같이 놔두시고 조금 D&D는 시가가 좀 있을 테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분할로 하시고 1차로 감매매를 좀 한번 보시면서 해야 되고 생명과학은 시가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높지 않을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역시 색깔이 파랗게 바뀔 때는 보합을 깰 때는 버립니다. KTIS 지금 오늘 시장의 상한가를 보면 롯데 손보는 매각, 모아데이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통신건설은 이재명권, 그 반대 세력인 노을은 23%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보면 엔텔스, KTCS 이렇게 두 종목이 스타링크 재료로 상한가를 갔죠. 약했습니다. 엔텔스는 좀 그나마 좀 일찍 올라간 편이지만 KTCS는 장마합 때 종가에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종가에. 옵티코어가 또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어요. 똑같은 스타링크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조금 동생인 KTIS를 내일 같이 묶어서 엔텔스, KTCS, 옵티코어 그리고 KTIS 이렇게 놓고 묶어서 같이 봅시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갈지 머리는 지금 뭐 엔텔스가 머리니까 머리 쪽을 봐주셔야 되고 KTIS는 KTCS를 아무래도 가장 근접하게 추정할 테니까 이놈하고 같이 붙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태경 BK는 아직 사우디발 재료는 뭐 계속 네옴시티, 사우디발 막 이런 데를 자꾸 재료가 나타나는데 태경 BK는 뭐 담수화로 이렇게 한다니까 일단 뭐 사우디 쪽 애들은 뭐 사우디 네옴시티는 하나 보죠. 5,100원. 근데 물량이 위에 보니까 좀 제법 있군요. 시간에 4%, 오늘도 8%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뭐 크게 강력한 힘을 내줄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것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힘이 좋다 그러면 태경산업하고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태경산업은 시간에 3.7%.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태경 BK가 막히면 태경산업이 오히려 분위기상으로 보는 차트상으로 보는 이놈이 더 치고 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태경 BK와 태경산업은 같이 놓고 본다. VT하고 클리오 봅시다. 우리가 많이 다뤘던 종목이죠. VT 오늘 11.5%를 돌파하면서 전인 고점을 이제 몸통으로 뚫었습니다. 시간에 1.6%, 금액대는 18,000원대. 많이 올랐지만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겠죠. 지금부터는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그죠?
우리는 뭐 끌고 가는 매매는 안 하니까. 아침에 뭐 18,000원 기준가 딱 잡고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잡고 한번 더 장대 양봉을 한번 본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우리 얼마 전에 한번 보기도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역시 박스클 돌파하면서 머리를 뺄뚝 올려놨죠. 이놈도 뭐 보합 기준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시가는 낮을 겁니다. 상승하면 고를 외쳐야 될 종목입니다. 두 종목.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누 기관들이 요즘 계속 물량을 좀 모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잘 떨어지지가 않죠. 근데 등락은 좀 있는 편에 보면 목이 안 좋네요. 오늘도 마이너스 4.9%까지 떨어졌군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음봉이 비칠 때는 그냥 놔두시고, 만약 내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은 그냥 아침에 시가 뭐 보합 근처에 1% 잡혀가지고 그냥 꿀꿀꿀꿀꿀 하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스타일 우리 좋아하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꼬리 달아주고 이러면 별 재미없어요. 예, 아침에 갈 때 이렇게 꼬리 달아주고 이런 애들은 크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즉 힘이 에너지 한번 쭉 빠져버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아침에 땅 했을 때 땅을 탁 치면서 바로 치워가야 힘이 다락 붙죠.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 종목 많이 조금 뭐 기관들이 물량을 담고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보자.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달려 뺀다 하면 이건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놓칠 수는 없는 종목이죠. 다음은 펜토론 같은 것은 내일 1도주 형태로 한번 눌림을 한번 노려봅시다. 지금 22,000원의 종가상 끝났는데 지금 뭐 시간 내에서는 22,000원 아래로 빠졌죠. 그죠? 마이너스 0.9로 빠져 있는데 밑에 꼬리를 음봉을 노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계시다가 오늘 종가 22,000원 22,000원을 기준으로 밑으로 꺼지면 손대지 마시고 꼬리를 잡고 살짝 쳐주고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요즘 분위기가 다들 쎄하니까 그냥 22,000원을 돌파하면 본다. 돌파했는데 약간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해야죠. 그런 전략으로 합니다. 그나마 어제 나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뭐 12%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인데 잘 하시네. 내일도 한번 더 보죠. 시간에 1.1%. 아직까지는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계속 추적을 해줍니다. 아침 시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엔진바이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기술주 형태로 봐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죠. 엔진바이오는 시간에 2%. 뭐 이건 믿지 마시고 7,600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요 밑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차라리 요 위에서 놀 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밑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그냥 진행을 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애들 한번 볼까요?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몸을 일으키는 스타일인데 17%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죠? 고생하다 좀 놀다가 이제 이렇게 탁 튀어준 스타일인데 이렇게 조금 시간과 에너지를 약간 해소를 한 종목이 몸을 일으킬 때는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 내일 뭐 강력하게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런 좀 우여까지 않습니까? 내일도 뭐 양봉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 뭐 도장이 살짝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 또 양봉 만들고 양봉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수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한번 눈여겨 봐줘야 돼요. 그래서 2,700원 정도 딱 기준가 잡고 내일 목대에 손대지 마시고 상사 잘 올라가면
2700원 스타 끌어놓고 가만히 놔둬보죠. 실리콘2하고 한울바이오파마죠.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 수급주로 보고 싶은데 실리콘2는 0.7%. 아침 시가는 별로 관심 받지는 않을 거예요. 스타일이 땡 하면 한번 치켜 세워줘. 일단 그래 놓고 놀고 끝나는 스타일이에요. 내일도 땡해서 치켜 세워놓고 놀아도 좋다. 더 많이 안 가도 된다. 오늘 오름폭이 6%였으니까 네, 교두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를 노리는 전략으로.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겠죠. 한울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 오늘 이놈도 6%. 근데 저 전고점을 돌파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기관이 21만 7천 주를 집어넣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봐줄 수 있겠죠. 크게 오름폭은 아니니까. 이제 내일은 저걸 돌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지고 오늘처럼 한 6% 정도 올라가 맞추면 되겠죠. 약간 꼬리를 달아줄 확률도 있어요. 그래 수급주는 우리가 단타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요즘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못하고 판단을 빨리 못하면 손실을 많이 볼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 2시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매매만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침나절에 일찍 한 수익이 오후장에 그만큼 수익을 올리기가 참 쉽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방향을 잡으실 때 어떻게 하든 오전에 승부를 보려고 항시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STS 그린로지스는 전일에 우리가 STS를 선택 안 하고 그린로지스 선택하는 바람에 선택을 해서 상가까지 수익을 먹은 종목 아닙니까? 그럼 아침에까지 딱 50% 수익 나왔단 말이에요. 데이도 같이 진행했잖아요. 데이도 진행을 해갖고 8에서 10% 정도 수익을 얻었거든요. 이게 다 오전장이에요. 뭐 9시 전이죠. 9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15% 이상을 먹었잖아요. 우린 여기서 마무리 지었잖아요. 단가도 57,000에 잡았죠. 약간 시가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10시 반 안쪽이에요. 10시 반 안쪽.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버리죠. 끌고 왔으면 한 5% 더 먹겠지만 쏙 편하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대동기호도 뭐 앞파동은 놓쳤지만 뒷파동에서 한 10% 가까이. 10시, 11시 안쪽입니다. 이것도 11시 안쪽. 선왕 같은 것은 어제 종배로 가져왔으니까 아침에 편하게 12% 먹어서 마무리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다들 뭐 깔끔하게 일찍 마무리를 지어버린단 말이죠. 보스코 스틸리온도 오늘 모습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3,000원 기준가 잡았잖아요. 오늘 17%까지 수익이 났죠. 그 역시 9시 반 안쪽이에요. 9시 반 안쪽. 그래 놓고도 롯데 손해보험도 보유를 하고 상한가를 넘어가고 있죠. 할 거나 다 한단 말이에요. 일찍 올라온 종목이니까. 굳이 5장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 손발에 어지럽고 새로운 종목을 쫓아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막 오만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노을 같은 것도 제가 아침부터 계속 본종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 여기에 이제 우리 11시 반 정도에 마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올랐을 때 벌써 10 몇 프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 공략을 다시 한다고 한들 상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별로 몇 프로 먹지를 못해요. 수치상으로 23%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공략을 하지 않은 이상은 벌써 12, 3%, 3, 4% 올라 있는 상태가 공략이죠. 종가상 23% 맞췄는데 그 몇 프로 먹겠냐고요. 100% 먹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상가를 갈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을 안 댄 거죠. 아침에 처음부터 노려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간에 뛰들어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 5% 물 끌었고 11시부터 3시까지 서너 시간을 4시간 가까이 쳐다보고 있다. 한 5% 물,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짧은 시간에 후다닥 할 때 니도 내도 정신 없을 때 승부를 거는 것이, 물론 선택도 잘해야 되고 집중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눌림을 주는 종목을 잡고 들어갈 때 어떤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돌파를 할 때 승부를 거는 교류사치 돌파를 할 때 승부를 거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큰 수익을 보든 적은 수익을 보든 오전장에 승부를 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 좋다. 자산 관리하기도 좋고 계좌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좀 잘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매에 임하시면서 항시 스스로의 트레이딩 툴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갈 것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절제예요, 절제.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절제와 자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즉 아침에 이렇게 수익을 한 10%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그냥 내가 한 1000만 해가지고 100만 먹었다, 2000만 200만 벌었으면, 물론 저는 투자자를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텐데, 직장이나 사업자, 주부들 같은 경우는 또 해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치를 세웠으면 그만둬야 될 텐데 또 한단 말이죠. 또 하고 계속해요. 절제를 잘 못하는 게, 자제를 잘 못하고, 그리고 심심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궁금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또 뛰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제, 절제, 자제, 자기가 스스로 세운 약속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인드를 유지를 하시면 욕심이죠. 빨리 손실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 벌어서 내가 이만큼 잃었는데 언제 이놈을 다 찾을 거나. 아이고, 오늘 이거 벌어가지고 안 돼. 아이고, 이거 벌었는데 더 벌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장이 끝나놓으면 더 잃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먹은 수익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무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 루프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꼭 그 점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걸 고치셔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고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 어떻게? 쌓아가는 수익을 내는 것. 쌓아가는 수익을. 석 달만 제발 모든 것을 잃고 5년에서 10년 동안 10억을 잃었다면 이 석 달을 못 참느냐. 석 달만 한번 해보래. 석 달만 내가 하란 대로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석 달만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사람이 맨날 한 달 단위로 보면 하루 단위로는 수익이 날 때도 있겠지만 한 달 단위로 보면 맨날 펄해요. 계좌가 5년, 10년, 3년, 8년 이렇게 손실 보고 있는 사람 보면 단 한 달 단위로 빨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석 달만 계좌가 한 달 단위로 빨갛게 변해지고 자산이 어느 정도 올라간 걸 눈으로 확인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석 달 동안 제발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규칙을 지키는 매매를 좀 해보십시오. 제가 요구한 딱 이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참 사람이 다 머리 굵은 사람들이 돼서, 어린 애들이라면 몰라도 다 머리 굵은 사람이 돼서 참 힘들더라고. 주식이나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힘들수록 돌아가십시오. 꼭 제 말 잊지 마시고, 아직도 트레이딩 툴이 뭔가 조금 스스로한테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한번 쪼이고 닦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 가는군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트레이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일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지 않고 눈을 붙인다는 것은 제 주식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었습니다. 혹시 초보자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나태하면 이 시장은 당신을 아주 깊은 구름텅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한 번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단 한 분의 느슨함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내일도 화이팅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